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농가주택뿐만이 아니라 전원주택을 시공하던 회사이고요. 지금도 전원주택은 많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많은 농막을 제작을 했는데 1000여 채 이상의 농막을 제작을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체류형 쉼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한 30여 년간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내구성과 인테리어 쪽에서 얼마만큼 잘 만들 것인가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건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집은 체류형 쉼터로 쓸 수 있는 10평짜리 집인데요. 이 집의 특징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심플함, 깔끔함인데 화려하진 않지만 체류형 쉼터에 있어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멀리서 봤을 때도 깔끔한 집이다, 예쁜 집이다 라고 보여지게끔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놀러 와서 사람들이 야 멋있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할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집이 예쁘게 만들어졌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체류형 쉼터입니다. 일반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체류형 쉼터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가이지만은 단열성이 있어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좋은 방화문을 사용을 했고요. 이 집의 외관은 요즘 징크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징크형 판넬을 사용해서 만든 집입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무늬이면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깔끔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외관을 띠는 집이고요. 이 창문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죠. 이 창문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창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열성에 있어서는 좀 전에 방화문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단열성은 1등급 단열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창문에 있어서 단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문제는 이 유리가 단열성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가 단열이 잘 돼 있으면은 집이 춥지 않겠죠. 보통 집이 추울 때 집 안에서 뽁뽁이를 붙인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뽁뽁이를 붙이는 자리가 유리입니다. 유리의 단열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유리가 얼마나 단열이 잘 돼 있느냐는 문제는 집이 춥냐 안 춥냐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는 중부 일지역에도 사용하는 유리가 사용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노이 코팅이 되어서 단열성을 극대화시킨 그런 유리가 사용된 최고의 유리라고 설명할까요? 아주 좋은 유리를 사용해서 단열성을 높인 집입니다. 조그만 창문이 위아래가 있네요. 집이 큰 집은 아니지만 이 집은 내부에 들어가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은 창문이 위아래가 있는 조그만 창문이 있는 것은 아래층 위에층을 구분해서 마치 내부에서 2층 침대 모양의 다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창문 위에 쪽에 창문인데 귀엽게 보이죠? 이 귀엽게 보인 것이 왜 안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내부 설명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외관뿐만이 아니라 하부 프레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하부 프레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 회사의 이동식 주택에 있어서 하부 골조는 대한민국의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튼튼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튼튼해야 되는 이유는 집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아주 바닥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동식 주택에 있어서 하부 골조는 튼튼해야 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은 튼튼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들이 사용을 해야만이 되었고요. 이 자재들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튼튼한 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튼튼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한 자재인데, 내구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습기에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습기에 강하도록 아연 파이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연 파이프하고 일반 철과에는 습기에 얼마만큼 강하냐 하는 문제를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물건은 모든 것들이 다 아연 파이프를 사용을 해서 건물을 하부 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이 집은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뛴다든지 또는 여기서 뭐 집을 들고 다닌다든지 해도 충분히 강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집의 단열성을 좌우를 하게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난방을 많이 해도 집이 춥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잡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여드리죠. 저희 회사에서 쓰고 있는 하부의 바닥판입니다. 이 바닥판이 바닥에 놓이는 데 있어서 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보드와 시멘트 보드가 두 겹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단열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번 더 단열재가 되어 있는데 우레탄 폼이 한 번 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레탄 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는 이유는 단열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시공이 되냐면 이렇게 시공이 되는 겁니다. 바닥판이 깔리고요. 그 하부에 우레탄 폼이 한 번 더 시공이 됩니다. 이렇게 시공을 하면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1차로 잡고 그 다음에 우레탄 폼이 2차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얼마만큼 커버해 주느냐에 따라서 집의 단열성이 좌우를 하는데, 이 면에 있어서도 역시 골조만큼이나 중요한 부면을 차지합니다. 저희 회사는 단열성에 있어서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들어서 단열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돈이 적게 들면 단열성이 떨어져야 될까요? 물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단열성을 생각하면은 돈하고 상관없이 단열을 잘해야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열성만은 기본의 문제로 저희가 잘 해놨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후면에 있는 부면인데 주방창입니다. 보면은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후드, 네,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면은 쿡탑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쿡탑에서 나오는 냄새를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 창문이군요. 화장실 창문의 외부에 역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실내에서 화장실에서 나올 수 있는 냄새를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죠. 네, 이게 외부에서 수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요. 외부에서 물이 들어갔을 때 얼지 않도록 해놓는 열선 장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면입니다. 이게 이동식 주택에 있어서는 이 열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겨울에 물이 얼어서 터지느냐 그러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 집은 체류형 쉼터로 사용하는 집인데, 크기가 체류형 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로 정부에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면적은 33제곱미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수로 말씀을 드리면 10평에 해당하는 면적이고요. 크기는 긴 부면이 10m, 짧은 쪽이 3.3m 해서 33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이 건물의 높이는 밑에 바닥에서 위에 맨 꼭대기까지 3.3m인데 이 3.3m 높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왜 3.3m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집을 5톤 화물차에 싣고 이동했을 때 3.3m보다 더 높으면 이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화물차에 이동한다고 봤을 때 3.3m까지가 한계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한계선만큼 최대한 높은 집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류형 쉼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10평짜리 집인데요. 이쪽의 구성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체류형 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은 10평입니다. 그 10평의 공간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겠죠. 10평에서 원하는 것만큼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30평, 40평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집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적지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수납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사실인데 이 집에는 그 수납 공간을 극대화시켜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수납 공간을 보시면 이불도 넣을 수 있고 옷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생활 비품들을 넣을 수 있도록 이 3.3m 긴 변의 전체를 수납 공간을 만들었고 수납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주무시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매트리스만 깔면은 두 사람이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거실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방해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형성을 했습니다. 물론 집이 큰 집이면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10평이라는 제약 때문에 조금 작지만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아래층을 구성해 봤고요. 2층 다락을 보여드리면 제가 좀 앉아서 설명해 볼까요? 앉은 키가 충분할 만큼의 높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면적이 2평 반 정도 되는 공간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4명 정도가 주무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고요. 이 정도의 다락은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아이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작은 공간에서 재밌게 놀죠. 그래서 자녀가 있는 집들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흥미로운 다락이 될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안전 난간도 설치가 돼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건물을 제작했고 굉장히 튼튼하게 난간도 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위에서 책을 넣고 그림책을 본다든지 소설책을 본다든지 뭔가 봐도 될 만큼 넓은 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높이가 그렇게 높은 높이는 아니지만 앉아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높이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 앉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고스톱을 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면 재미있는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작지만 또 있을 건 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에서 창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에 보면은 다락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창문이 있고요.
이곳에도 역시 단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중창으로 1등급 단열 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창문 열고 사람을 부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잘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크면 좋을까요? 다락의 한계선 때문에 이 정도가 최고로 크게 만들었다라고 자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중문을 하나 설치를 했는데요. 중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집에 얼마만큼 단열이 잘 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문이 필요한데, 중문을 포켓도어 형식으로 해서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전시품 상태에서 냉장고를 하나 설치해 봤는데요. 이 정도 냉장고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아마 체류형 쉼터에서는 충분히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싱크볼, 개수통이 있고 인덕션이 있는데 요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식탁처럼 생겨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식탁뿐만이 아니라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마주보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보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놀러를 가도 빨래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를 손쉽게 조금씩 할 수 있도록 빌트인 세탁기를 넣을 수 있도록 조그만 공간을 하나 마련을 했는데, 여기다는 이제 싱크대 밑에 들어갈 수 있는 드럼 세탁기 소형을 하나 넣으면은 작은 빨래들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싱크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는 서랍이죠. 이런 서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싱크대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정해지는데, 작지만 싱크대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서랍도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내부의 수납 공간들도 굉장히 많게 만들었어요. 이런 수납 공간들을 통해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잘 넣을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여기다가 밥솥을 놓고 쓸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고요. 위에는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전자레인지를 놓을 수 있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역시 수납 공간들을 길게 풀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원하는 그릇들을 다 넣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싱크대를 구성을 한 이유가, 제가 가운데 서 있습니다만은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집이 10평밖에 안 되지만 싱크대가 차지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치 20평 집에 사용하는 집처럼 싱크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싱크대가 크면 다른 구성이 조금 작아진다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구성에서 보면은 이 싱크대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먹고 즐기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수납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수납 공간도 역시 자칫 잘못하면 이 공간이 버릴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쪽 부면에서 문을 달아가지고 무엇인가를 넣어놓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의자 놓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이 자리에다가 소파를 놓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소파를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파를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텔레비전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텔레비전 어떻게 설치를 할까 해서 제가 이쪽 부분에다가 텔레비전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공간을 하나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파 놓고 텔레비전 보고, 그리고 외부의 전망도 깔끔하게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큰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창문의 이 유리가 이 집의 단열 성능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희 회사의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유리만큼은 최상품의 단열성을 유지하는 유리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닥이 보이시나요? 이 바닥은 돌마루라고 얘기하는 SPC 마루입니다. 이 마루 밑에는 전기 필름이 깔려 있는데, 전기 필름과 돌마루는 찰떡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열이 굉장히 잘 전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마루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강화 마루보다 한 등급 위에라고 설명할 만큼 좋은 재료이고요. 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앉아 있으면은 돌가루가 섞여 있는 마루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마루가 사용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체류형 쉼터에다는 장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장판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필름 위에는 이렇게 마루가 깔려 있는, 돌마루가 깔려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체류형 쉼터에서 춥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이 단열이 잘 되어 있는 집에 아주 바닥에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하부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좋은 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집을 만들 때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골조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잘 만들겠죠. 그런데 이동식 주택에 있어서 하부의 골조는 이 집의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동식 주택, 특히 체류형 쉼터는 바닥에다 고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가 좀 떠 있죠. 밑에서 습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습기를 얼마만큼 방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집의 수명이 좌우가 되는데, 철 구조물에 주택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철 구조물도 습기에 강한 아연재가 사용된 아연 각 파이프를 사용을 해서 습기에 취약하지 않도록, 습기에 강하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골조를 얼마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이 골조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집이 쿵쿵 울리느냐 울리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결정이 되겠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닥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이 바닥이 튼튼한 이유는 골조를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었다 하는 과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골조로 제작하고 있는 과정도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장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데 있어서 화장실이 거실에서 문을 통해서 나가는데, 거실에서 현관을 통해서 화장실을 나가게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주택은 집 안에 거실에서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놀러 다니는 집입니다. 이 집은 체류형 쉼터라고, 놀다가 보면, 밖에서 외부에서 놀다가 보면은 화장실 가야지라고 하다가 보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현관에서 연결되는 곳이겠죠. 그래서 현관에서 바로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화장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도 좀 켜고 들어가죠. 이게 이제 전기 온수기인데요. 50리터 용량의 전기 온수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50리터 전기 온수기면은 아마도 두 사람 정도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리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커버하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화장실에도 창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환기가 쉽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네. 이동식 화장실에서 보기 힘든 해바라기 샤워기를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화장실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겠죠. 도시 생활을 하다가 놀러 가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중에 하나가 샤워실이고 화장실입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놀러 갔는데 기분이 좋아질 거냐, 기분이 안 좋고 기분이 찝찝할 거냐가 결정이 될 텐데, 저희 화장실은 정말 놀러 왔는데 힐링하는 그 마음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잘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샤워기를 해바라기 샤워를 구성했고요. 세면대와 변기를 구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네, 이 장 또한 수납장을 효율적으로 예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 창문이 이제 슬라이딩 장인데요. 이렇게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한 이유는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떨 것인가,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기분이 찝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좌우되기 때문에 깔끔하고, 네, 예쁘게 구성했습니다. 바닥이나 벽을 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사용하는 타일 시공인데요. 이동식 주택에 있어서 타일을 쓰지 않는 건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타일을 쓰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화장실에 품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정집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최고급 타일들을 사용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타일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잘 설치를 해서 시공을 깔끔하게 해서, 네, 기분 좋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네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화장실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 화장실을 조금 크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현관하면은 기본적으로 신발장이 있어야 되겠죠. 비록 놀러 다녀도 신발을 여기다가 많이 벗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발장이 필요할 텐데요. 신발장도 역시 이렇게 구성이 잘 돼 있어서 많은 신발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은 수납도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공간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신발장을 크게 채웠습니다. 아마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체류형 쉼터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아주 좋은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5도 2촌, 지금은 4도 3촌이라는 얘기들을 해서 사람들이 도시생활의 지침을 힐링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건물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시생활의 지침을 휴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집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는데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고 즐겁게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아무리 좋은 물건이어도 비싸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컨셉은 비싸 보이지 않아도 정말 있을 건 다 갖춘 집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가성비 면에 있어서 가성비 갑이다 라고 할 정도의 컨셉을 잡고 제작을 했는데, 이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3,960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3,960만 원에서 10%를 할인해서 3,600만 원에 올해는 판매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올해가 체류형 쉼터가 시작하는 해입니다. 체류형 쉼터가 시작하는 해에는 제가 조금 덜 남더라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해 봤는데요. 잘 사용해 주시고 이 집을 통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금성건업인데 금성건업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농가주택, 전원주택을 비롯해서 농막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체류형 쉼터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전원주택도 많이 시공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지난 30여 년간의 업력을 가지고 많은 주택을 만들었고 농막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1000여 채 이상을 제작을 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서 체류형 쉼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물건을 제가 제작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을 시공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집을 지어본 경험에 의해서 최상의 품질의 주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찾아와 주신다면은 최상의 품질의 건물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 수 있는 능력껏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